오늘 말씀드릴 주식들 틀리면 댓글로 지적하셔도 좋습니다. 당장 내일 매수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땅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식들 근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기간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매집까지 완료된 완벽한 종목들로 선정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근거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근거는 영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상은 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 12월 12일 정확히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SK증권 주식,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동전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려 1579원을 달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주식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최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선익시스템 주식,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3만원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무려 이 상한가 터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링크솔루션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바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무려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링크솔루션 주식이에요. 하나솔루션은 어땠나요? 우주 데이터 센터의 대장격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눌림목 나오면 반드시 사야 된다고 라이브에서도 한 30분을 강조드렸던 주식이죠. 오늘은 무려 24%라는 경이로운 상승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 한마디의 거짓 없이 실제로 근거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던 주식들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SK증권부터 우리가 왜 매수를 했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연 상황을 갔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주식 수익 내고 싶다면 저 주먹남이 최근에 촬영드렸던 이 영상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영상 속에서 들어와 보면은 날짜 그리고 댓글까지 전부 다 써져 있습니다. 2월 12일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촬영해드린 그 영상 속에 SK증권 무려 90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주식을 매수를 했어야 됐을까? 그 내용 딱 30초짜리 공부 영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킵 없이 한 번 더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주식이 증권주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권주, 제가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시장이 빠져도 겁먹지 마라,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증권 주식들이 당연하게도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와중에 SK증권 차트를 보면요, 기준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돈도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옆에서 몸통을 불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깃발형 모양이라고 해서 깃발 패턴이다 또는 볼플래그 패턴이다 해서 상승이 나올 때 또 이 깃대만큼 올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깃대가 지금 있고 차트가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볼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의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 4개의 캔들 자체가 나름대로 매집 캔들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도 보면은 최근 또 기관계 야금야금 물량 쓸어담고 있는 시점이고 계속해서 연기금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때 당연히 시가총액은 4,400억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보니까 장대 양봉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SK증권 정확히 이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수익 보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링크솔루션이었죠. 자, 링크솔루션 오늘 무려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고가가 93,300원, 29.94%. 이 주식 언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습니까? 자, 정확히 보시면은 날짜가 여기 써져 있죠. 2월 8일 26,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증인으로 있으세요. 실제 링크솔루션 어떤 근거 때문에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과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까지 실력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짧은 영상 제가 플레이 버튼 눌러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링크솔루션이라는 기업은 로봇 그리고 우주를 연결하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봇 쪽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링크솔루션은 현대차가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이미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샘플이 아니라 아마존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25종이 성능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둔 상태예요. 통과를. 이 말은 좀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글로벌적인 로봇 기업의 양산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로봇 기업에서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링크솔루션은요, 이 정부 주도의 K 저궤도 위성 이 TF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F 이번 프로젝트는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2030년도까지 6G 그리고 저궤도 위성 통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링크솔루션은 그 안에서 위성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정부도 이 링크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링크솔루션은요, 이 3D 프린팅으로 우주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고온, 고강도 경량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부품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상에서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요, 우주에서는 위성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이 차트적인 위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있습니다. 링크솔루션은 제가 이때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거래일 동안 안정적인 매집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대 양봉이 어디서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손익비도 좋아요. 손익비라고 하면은 이 손절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한 시점에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앞에 이중 바닥을 성공시킨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58,000원 부분인데요. 58,0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현금화 간단하죠. 현금화 손절입니다. 이탈이 없다면 들고 가시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기분 좋게 수익 매도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올라간 링크솔루션 왜 상승이 나왔는지 그 근거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날 링크솔루션 말씀드리기 전에 선익시스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확인되고 있고요. 4x4 역시 제가 말씀드린 다음날 무려 25%의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도 상한가에 제대로 한번 들어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승에 대한 매집이 있고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주식들 저 주먹남이 입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종목은 메모장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주식들 화끈한 매수세가 확인되면서 상승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종목들로 그렇게 선정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 DSC 인베스트먼트도 오늘은 무려 27% 준상한가에 달성이 되고 있어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는 관심주 첫 번째 종목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8시 31분 정규장 열리기 전에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실제 드래그나 스크롤 같은 게 전부 다 되는 조작 없는 텔레그램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나 오늘 아침 무료 소통방에서 드렸던 주식으로 수익 보셨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드렸던 하나투자증권은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표 쭉 따라오시면은 오늘자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는 그 패턴이에요. 상승형 깃발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에 갈 주식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매집이라는 거예요. 특히 차트를 조금 넓혀보면 이게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기 시세의 교과서대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사이클 자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중기 추세 파동 기본서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1번 파동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1번 파동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랜 시간 수렴을 하면서 2번 구간이 만들어지더라. 자, 2번 구간은 보통 이중천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2번 구간 다음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3번 구간이 나왔죠? 우리 본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바로 이런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4번 구간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더 갑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하나솔루션은 말해 뭐해 영상 속에서 자주 말씀드렸고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주식입니다. 내용도 전부 다 써드리고 있으니까 내용까지 확인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솔루션 오늘은 무려 25%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 텔레그램방 써져 있는 그대로 100% 무료로 급등주를 하루에 딱 3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유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급이 살짝 꼬이고 있으니까 외부 유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링크가 막혀 있었지만 오늘은 또 오픈이 됩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저 주먹남의 동영상 댓글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댓글란에 가보시면 고정된 메시지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주먹남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참고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 주먹남, 리드남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질문이 많아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둘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드남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대시세의 대가라고 불릴 만큼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전문가인 만큼 리드남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도 꼭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사면 미친 급등이 예상되는 급등주 베스트 3가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식은 클로봇 당연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클로봇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클로봇 이번 CES 2016에서 로봇 최우수상을 탄 기업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였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죠. 앞으로 이 현대차가 로봇을 팔면 팔수록 돈을 더 크게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인데요. 아틀라스 말고도 대박인 로봇도 있습니다. 바로 스팟인데요. 이 스팟 로봇 하나가
공장에서 무려 수백만 달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설비가 고장나기 직전에 이 카메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서 관리자에게 즉시 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스팟게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제가 짧은 영상, 딱 5초짜리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생긴 거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은 진짜 생산 현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로봇계입니다. 로봇에 대한 수익성을 입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스팟이 수천 개의 산업 현장에 깔리면서 이 아틀라스가, 자,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2028년부터 현대차 공장 라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로봇들을 또 누가 세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클로봇이죠. 로봇 통합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클로봇입니다. 관리 누가 합니까? 유지보수 누가 해요? 다 클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 세계 공장을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플래티넘 파트너, 국내 독점 판권에 유지보수까지 꽉 쥐고 있는 그 로봇 주식이라는 건데, 이제는 로봇이 늘어날 때가 됐습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 솔루션, 이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클로봇의 카멜레온 그리고 크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차, 엔비디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새 공룡이 그림을 그릴 때 현장에서 그 그림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 가격도 저렴한 상황에서 차트 보니까 오늘 어떤 모양이 생겼습니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알파벳이죠? T라고 써 있습니다. T. 이 T자형 도지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캔들은요, 특정 주체가 대량의 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결국에 지금은 내릴 테면 내려라, 내가 다 받을게 하는 누군가가 다시금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기관계 투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담아내고 있어요. 예, 금융투자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수해놓고 이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팔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인위적으로 매도를 던지는 척하다가 그 물량을 싸그리 가져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를 챙기면서 공포에 파는 사람들의 물량을 아주 야무지게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캔들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으로 보니까 이 외국인 JP모건 또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장 초반에는 인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던져냈다가 11시 50분부터 다시금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은 트릭이고 진짜 똑똑한 돈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트가 조금은 아쉽죠. 어떻게 보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21선 아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약합니다. 거래가 크게 터지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잔잔한 흐름 속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매수가 될 거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21선과의 이격도요, 크지 않아요. 단 4%만 올라도 20선 돌파, 뭐 이런 키워드가 금방금방 붙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4%만 올라가도요. 인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 주목남의 기준입니다. 클로봇은 최소 목표가가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대 항공 몇 방만 나와주면 금방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 주식은 이미 과거서부터 이 바닥에 있을 때부터 추천을 드렸었는데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요. 하지만 더 갈 거라는 게 이 시장 산업 트렌드를 이해한다면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봇은요, 58,0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편안하게 홀딩 하셔도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전 고점 라인까지 지금은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이런 저항선을 형성을 시켜놨지만, 저항 때는 돌파 나오라고 있는 겁니다.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이 82,000원대의 가격대는 뭐로 바뀌어요?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상승에 대한 출발대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정이 많이 나온 시점,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해놔야 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들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스팟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그런 로봇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 숫자로는 아직까지는 덜 찍혔지만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주가는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클로봇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0만원 이상, 앞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일 영상에서 56,000원 이탈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저점 라인을 이탈시키는 마감봉이 나온다면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번 주식은 신성델타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집이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나 과거 고점 라인 위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상승에 대한 매집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2035년까지 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뉴스 내용도 보시면 핵융합 심장을 잡겠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정부 기술 자립에 대한 선언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이 핵융합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꿈 같은 얘기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이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신성델타테크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과거 LK99, LK99 기억나시죠? 초전도체 테마주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급락을 했었어요. 그 중에 대장주가 신성델타테크였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도 좀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때려버린 거예요.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완전 자립입니다. 이제는 예산 투입됩니다. 이 실증에 대한 인프라 깔리게 되고요. CLN 여기랑 공동 연구 착수 들어갑니다. 이 스위스에 있는 시설보다도 무려 30%나 강력한 이런 자기장 시험 시설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자, 그러면 왜 도대체 Y 초전도체일까요? 핵융합로 안에서 이 플라즈마라는 것을 가둬야 됩니다. 플라즈마를. 초고 자기장이 없으면 플라즈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져 버릴 뿐이죠.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초고 자기장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초전도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핵융합의 이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미래 양자 컴퓨팅 그리고 차세대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기술이 세계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열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깔리는 거겠죠. 자, 그럼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어디겠어요? 바로 신성델타테크예요. 최근에 이 서남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이제는 이 자금이 신성델타테크로 언제 이동해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전도체 테마 중심에 섰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과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는 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특허까지 내면서 아주 여실히 초전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움직였어요. 로렌스 리버모어 여기는 점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 민간 기업들도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정부도 뒤처질 수가 없어요.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그 증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뒤처지기 싫다. 그거죠. 핵융합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년짜리 먹거리 산업일 수가 있어요. 이 초전도체는 당연히 그 심장부에 있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특히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뭔가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이 싸그리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역시나 기관 트레이더들은 선수는 선수예요. 인위적으로 주가 좀 올려놓고요. 물량 계속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가를 올리는데 돈을 썼어요. 누군가가 야무지게 돈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매도하는 물량들을 씹어 먹으면서 주가를 올렸다는 건데 이 거래량도 보시면은 여기처럼 적은 거래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투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위적인 조정이 좀 나왔지만 조정이 나오면서도 기관 트레이더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패턴은 잘 기억해보세요. 제가 이런 패턴 되게 좋아합니다. 올가미 패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보이는 패턴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올가미 패턴이라고 좀 부릅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이 윗가격대에서 와리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또 발견이 됐었냐? 오늘 말씀드린 주식이죠. 하나투자증권도 어땠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의 패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올가미 모양을 딱 만들고 나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다시 와서 볼까요? 자, 여기서 양봉 이렇게 몇 개만 그려놓으면은 지금 하나투자증권이랑 비슷한 흐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던 그 라인, 이 라인을 지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톡 하고 올라가면은 예쁘장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경기순환 사이클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장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요렇게 상승에 대한 대시세 랠리가 한번 만들어져요. 자, 1번 구간이라고 칠게요. 성장기가 나오면은 조정 구간이 나타납니다. 조정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조정 구간이 깊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쇠퇴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일시적인 회복기. 자, 회복기가 만들어지죠. 이 회복기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그 지겹다는 침체기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자, 뭐가 나와요? 슈퍼사이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그러면 이 신성 델타테크의 위치는 어떤 위치로 보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이런 위치라고 보입니다. 자, 상승 올가미, 상승 올가미.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단부를 돌파를 톡 시키면서 뭐가 나타나요?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앞전 성장기 가격의 고점 라인을 돌파시키는 뭐가 나타난다? 자, 슈퍼사이클이 나타날 수가 있다. 과거 고점도 넘겨섭니다. 지금 75,000원대인데요. 앞에 128,000원 이상 가격까지도 상방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기대감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최근에 이 선수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의심 단계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주가는 아직까지 물량 매집만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은 없다. 물량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때 같이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는 드디어 추세 변곡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검정 색깔 이평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검정 색깔 이평선을 한번 보세요. 제일 두껍게 제가 칠해놨는데요. 검정색 이평선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어때요? 주가도 하락을 하죠. 반대로 검정 색깔 이평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트가 힘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차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평선의 방향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주식들이 앞전 고점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특허까지 따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초기 투자사인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 핵융합의 심장부인 이 초전도체 관련된 작은 뉴스 하나만 나와줘도 장대 양봉은 따다놓은 당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신성 델타테크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앞전 전고점 라인 있죠. 앞에 128,500원 가격 써있는 이 가격 이상의 가격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면 이 검정 색깔 121선이 이탈되면서 차트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경우에는 그땐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이 검정 색깔 121 MA 이평선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식 솔리드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특히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 솔리드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미국 정부가 한국 통신 장비 기업에 무려 400억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중국 대표 기업 화웨이도 아니고 에릭슨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솔리드인데요. 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돈을 쓴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지원금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중국 장비를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미국 상무부 산하 NTIA 오플랜 기술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이 솔리드를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이 미국 통신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을 받아냈다, 그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솔리드는 어떤 걸 하는 기업이냐면요, 건물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 휴대전화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DAS 분산 안테나 시스템 글로벌 강자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지하철, 런던 지하철을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34개국의 이 장비들이 줄줄이 깔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재료로 보면은 올해 6월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데, 자, 6월 이제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 미국의 FCC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열리게 되면 이 통신사들은요, 바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게 돼요. 특히나 고주파일수록 이 다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장비를 걷어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반사이익으로 한국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솔리드에 대한 매출은 미친 듯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6월에 이 FCC 경매가 시작이 되면 통신사들은 당연히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 다스, 이 솔리드의 주요 매출처인 다스 그리고 오픈레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거는 솔리드 직접적인 수혜예요. 특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였죠. 이때부터 이미 미국 시장을 뚫어놨어요. 2022년도, 24년도의 실적도 이 미국발 실적이 어마무시무시하게 나온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5년은 잠깐 쉬어갔다고 하지만 26년은 어때요? 달라요. 미국 정부의 400억 지원, 이거는 검증입니다. 이제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매집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과거 고가 라인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돌파를 시켜놓고 물량을 또 모으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고점 라인은 뭡니까? 자, 이 라인 선을 하나 딱 그어드리면은 이 저항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라인에 닿으면은 주가가 껑충껑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만큼 최근 장대 양봉 이후에 물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 솔리드 주식 지금 당연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도 되게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8,800원 이탈 나오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해두시면 되고요. 이탈 없다면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얼마까지 가져갑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월봉 잠깐 켰는데요. 과거에는 13,000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기 사이클을 끝내놓고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근데 2025년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매집이죠. 장기간에 매집된 자리를 지금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이 열려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과거 정고점 라인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3,7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솔리드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식은 이지스 우리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제가 선 하나만 몇 개 그어볼게요. 쫙 그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근은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고점이 열리면서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지스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최근 로봇들의 움직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5초짜리 중국 로봇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을 보니까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또 비결이 있어요. 이 현실을 통째로 복사한 이 가상세계, 그 기술을 가진 기업, 바로 이지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이 로봇들이 이제는 사람 동작을 전부 다 따라하는 거, 과연 현실에서 훈련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훈련하면은 너무 느립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고 돈도 끝이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통합된 방법은 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서 먼저 수억 번씩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수억 번씩. 어마무시무시하죠. 망가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예요. 트윈. 특히 우리 한국에 찾아와서 치킨 회동을 했던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가장 많이 꺼낸 키워드, 그 단어가 바로 이 피지컬 AI인데요. 여기서 이 핵심적인 인프라로 지목을 한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예요. 공장 전체, 이 도시 전체를 디지털로 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 위에서 또 로봇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학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로봇이 많아질수록 이 가상 공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공간을 만들겠습니까? 이 현실 세계를 3D로 정밀하게 디지털 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지스라는 거예요.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이 3D 디지털 지구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구글이랑 ESRI 그리고 세슘이랑 슈퍼맵 정도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지스가 더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이미 이 환경부의 물 관리,
디지털 트윈 수주를 따내면서 이 실력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 캄보디아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에서도 이 ODA 사업이 연이어서 수주가 터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레퍼런스도 탄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탈중앙화 AI 프로젝트 탈루스와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위에 AI까지 올라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로봇이 학습할 만한 가상 환경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현실을 이 3D로 복제를 하는 디지털 트윈 수요는 그 중에서도 으뜸일 겁니다. 그 중심에 이지스 주식이 있고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뭐 이지스 함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지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 당시의 가격이 이 3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대 최고가로 보면은 12월 달만 보더라도 무려 33,300원이었어요. 지금 가격은요 고작 12,000원입니다. 얼마 전에 만원도 깨졌어요. 33,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빠르게 저렴해졌다는 것은 가겐 세일이라는 겁니다. 세일. 기회죠. 게다가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보통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그래요. 이 매도에 대한 제한을 걸어 놓잖아요.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데 상장 후 1개월 물량이 비중이 좀 컸습니다. 11% 이상의 물량이 됐는데 이거 이미 물량 다 들어왔어요. 벤처캐피털, 벤처금융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과거에 풀렸고요. 거기서 나올 만한 물량들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3개월 물량이라 해봤자 0.4%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미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걱정되는 물량이라고 하면은 상장 후 3년 물량, 대주주 물량이죠. 최대주주 김성호 대표가 무려 59%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3년 뒤의 얘기는 나중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예수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어요. 이거 주가 띄우기 위한 매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수량이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2거래일째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상승할 때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날 악성 매물대가 많은 가격대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이때 당시에 담은 투자자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전부 다 싸그리 가져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가 크게 올릴 거니까 너네들 살려줄 때 기회 봐서 빨리 팔아. 나는 이 물량을 더 채워야 돼. 이런 의미랑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 지금처럼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입 쫙 벌려가지고 남들이 무서워서 손절하는 물량을 받아서 주워 담아두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지스 지금 뭐 실적이 그렇게 대단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같이 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 최근에 거래 대금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죠. 500억 이상의 거래가 체결됐는데 이 많은 물량이 담겨 있는 만큼 누군가가 급해서 주가를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분 좋게 매도하고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2,130원 가격이 현재가입니다. 매도가, 손절가 기준으로는 자 1,700원 정도. 이 가격이 이탈되면 현금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이 없다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서 과거 가장 강력했던 지지력이 있던 가격대가 이 16,300원이에요. 1차적인 목표가로 선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고점 라인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 정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이 중간 과정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이 16,300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시키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면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승 랠리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 랠리.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지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너스 주식으로 간단하게 짧게 종목명 차트 분석 정도만 간단하게 도와드릴 건데 빠른 주식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중요한 종목들이니까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SOS랩 지금 봐야 됩니다. 잠깐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대를 앞으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 SOS랩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그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주포들은 물량을 계속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오늘자 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현대차 이 자율주행 모멘텀 가시화, 로보택시 양산 기대한다. 그러면서 하나 증권사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내용을 보면 조만간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뭐 그런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사람을 못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막 스스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그냥 쳐버리고 가버리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라이다예요. 라이다. 오늘은
이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SOS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라이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기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못 봅니다. 근데요, 이 라이다라는 것은 밤에도 볼 수가 있고요, 비가 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3D로 형태를 잡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앞서 테슬라가 우리는 라이다 안 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웨이모, 자율주행계의 선두주자 웨이모도 라이다를 쓰고요, 이 현대차도 뭘 씁니까? 라이다 씁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도 눈이 되게 중요해요. 라이다 씁니다. 라이다. 결론이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라이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2025년도 8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올인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국내 유일 라이더 센서 SOS랩을 엔비디아가 공식 파트너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전성으로 유명한 볼보도 있고요, 루시드, 리비안. 자, 이제 SOS랩의 플랫폼 라이다를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차도 이 엔비디아와 AI 자율주행에 있어서 협력을 맺었어요. 이 생태계 중심의 라이다 파트너로 SOS랩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25년도 자 10월 달에는 또 현대차 그룹이 발표를 하나 딱 합니다. 이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와 플러드라고 있어요. 플러드. 여기 들어가는 라이다 공급사가 또 SOS랩이에요. 계약 규모도 작은 편이 아닌데요. 이 현대차가 이제 품질 검수까지 전부 통과한 상태로 이미 양산 공정까지 검수가 끝난 완벽한 계약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현대차가 2026년도부터 자 올해죠. 26년도부터 이 30년도까지 자율주행에다가만 무려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와 이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협력도 맺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OS랩의 주가가 이렇게 밀려있다, 근데 바닥을 잡고 지지력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매수를 안 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과 비슷한 시선이라는 거죠. 게다가 SOS랩 같은 경우에는 CES 이번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9년 연속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9년 동안 이 라이다 하나만 집중한 기업 중 하나고 현대 참여 엔비디아까지 뚫어놓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당연히 흑자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흑자 전환 호재 중 최고의 호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율주행 산업이 현실화가 되는 만큼 이 주가에 대한 상승 폭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OS랩 60선까지는 한번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아래로 야금야금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60선 이탈되면은 그때는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살짝 담았다가 주가 올라가면 기분 좋게 장대 양봉에 매도를 해도 좋고요,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목표가 지금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전 라인 목가도 25,000원 이상은 돌파를 합니다. 자, 25,000원은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할로 천천히 매도하시면서 수익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한가를 들어간 상상인증권. 제가 상한가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권사 관련 주식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거 고점을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놨어요. 이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는 매수에 대한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무려 10분도 안 돼서 상한가로 바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1200억짜리입니다. 이 스몰캡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뭐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주식들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스몰캡의 장점 중 하나겠죠. 그래서 상상인증권 내일 갭이 10% 이하로 뜬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단기적인 장대 양봉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상상인증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증권주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SK증권도 당연히 같이 봐야겠지만 일단 상상인증권과 SK증권은 같이 좀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보너스 주식으로 NFC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K뷰티 최근에 실적 장세가 찾아오다 보니까 최근에 꿈틀꿈틀거리는 주식들 많은데요. 정말 돈을 버는 그 기업은 바로 NFC 주식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716억 원, 전년 대비 무려
78%나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5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ODM 매출 자체가 무려 3배나 급증을 했는데요. 아마존 뷰티 베스트셀러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PBR이 얼마입니까? PER이. 자, 여기엔 안 나왔는데 7.9배 수준밖에 안 돼요. ODM 대형주들은요, 최소 15배, 20배, 30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가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시점인데, 차트 또한 뭐가 나왔습니까? 저 주목남이 항상 말씀드리는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도지형 캔들이 딱 하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 캔들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다. 그래서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NFC 주식,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같이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만치 나온 상태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온 지금 매수를 담아두면 상승형 N자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손절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대양봉 기준 절반가인 6,400원 이탈 시, 이탈 마감하고 일봉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는 현금화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전 고점 이상에서 슬슬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7,600원 이상에서 슬슬 분할로 매도한다. 수익 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주식들도 수익으로 잘 연결시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제로 아침 새벽까지 이 뉴스를 다 꼼꼼히 파악을 하고 나서 그날 강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는 만큼 승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아직 입장이 안 되신 분들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더 늦지 않게 서둘러서 입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려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가보세요. 자, 댓글란에 가보시면은 이처럼 주목남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더 늦지 않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도 끝났고 이제는 다시 우리 지갑을 또 살찌울 때가 됐습니다. 구독 안 해두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